엄마를 배신하는 길이다. 엄마가 좋아하지 않는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 힐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규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규칙은 일반적으로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어떤 가족의 규칙이 있고, 혹은 암묵적인 규칙, 이런 뚜렷한 구분은 없지만 가족 간에 갖는 이런 약속,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건 되게 위험하고 이건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게 되는 만든 규칙,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족 치료사이신 그 저자는 가족들을 상담하면서 가족 간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을 돕는 일을 한다고 해요. 어떤 규칙하에 우리들이 살았나, 또 어떤 새로운 규칙이 있나,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가 해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족들이 느끼도록 도와준다. 이것이 이 선생님의 역할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집의 규칙은 무엇인가 라고 가족을 이렇게 모아놓고 쓰게 한대요. 자, 어떤 규칙인지 조금 나눠볼게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지금 감옥에 있다. 이거 절대 비밀로 해야 되죠? 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장애가 있다. 이걸 또 비밀로 절대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어른들이 있어요. 자,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다. 뭐 우린 재혼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제가 얘기를 하면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내가 행동을 했어? 그냥 말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머니 뭐라고 그러셨냐면, 생각만 하는 것도 나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나는 정말 나쁜 애야. 나는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박히지 않았어. 정말 이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왜 생각만 하는 것도 나쁠까요? 어머니가 그러셨어. 그래서 저 스스로 많이 괴로웠습니다. 정말로 이럴 경우는요, 딱 선과 악,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쁜 아이 아니면 좋은 아이. 딱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리니까 스스로 저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이라고 막으려고 하셨던 건데,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도 받아들여져야 건강한 감정을 갖는다고 합니다. 분노는 악한 것이 아니라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위급한 상황에 화가 나야 나를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화가 났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착한 사람이라면 이걸 눌러야죠. 화내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내담자 중에도 우리 아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빨리 저걸 없애서 아이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왜 그걸 자꾸 없애려고 하세요? 그 생각이 나쁜가요? 표현이 나쁜가요? 정말 자기는 빨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조금 부정적인 건 나쁘다. 이렇게 그 어떤 규칙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 분노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암묵적인 규칙엔 그런 게 있어요.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자녀들이 얼마나 아버지 보고 싶고 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얘기하고 싶고 그러겠어요. 근데 엄마가 슬퍼할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이게 암묵적인 규칙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를 때리고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특히 더해요. 아버지 얘기를 꺼내고 그리워하는 것은 엄마를 배신하는 길이다. 엄마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암묵적인 규칙으로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지. 아버지 그립고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보여라. 굉장히 불행하고 그런데 남들 보이기에 행복하게 보여라. 자, 이런 것도 규칙이에요. 마치 그런 일이 없던 것처럼 행동하라. 이런 것들. 감추는 에너지가 많을 때 이렇게 표현할 때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좀 비합리적인, 시대에 맞지 않는 규칙을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자유로움을 많이 방해해요. 뭐 예를 들면 여자는 어때야 된다, 남자는 어때야 된다, 이런 것들도 아주 쉬운 예고요. 뭐 남편이 돈을 벌고 여자가 집에서 아이를 보면 남편이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렇게 힘들게 벌은 돈만 그 사람 거다.
근데 사실은 같이 양육을 하니까 그 내 돈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그러면 당신은 남편하고 헤어지면 아이는 누구 아이인가요? 그러면 아이는 내 아이래요, 또. 그래서 뭐가 이렇게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규칙들을 좀 이렇게 나눠보기도 해요. 본인이 이상하게끔 다시 한번 점검하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상담자가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을 딱 적은 다음에 지금 당신은 이 규칙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이루어주고 있는가? 왜 이 규칙이 좋은가? 이게 없다면 어떨 것 같은가? 그리고 당신이 보기에 지금 이 규칙들을 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 같은가? 어떤 규칙은 없앴으면 좋겠고 다시 이것을 새로운 규칙으로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점검해 보면서 항상 업그레이드 돼서 최신 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규칙들을 점검해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사회와의 관계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모가 사회관계, 사회의 사람들을 어떻게 개방적으로 관계를 맺고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아이가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폐쇄적이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 본인들의 그 감정을 아이한테 강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이렇게 하면 이런 대접을 받아. 이렇게 미리 불안을 줘서 사회에 나가서 내가 겪기도 전에, 경험하기도 전에 불안을 준다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길을 펴기가 힘들죠. 뭔가 도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린아이들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닌 선에서는 좀 되도록이면 경험해보게 하는 것이 좋아요. 경험도 도전도 실패도 어릴 때 가족 안에서 보호를 받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좋겠죠. 커서 그런 실패들을 겪는 어른들을 보면 정말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이렇듯 우리가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세 번째 나머지 부분 할게요.